감초건강탕 해보겠습니다. 감초건강탕은 이전에 작약감초탕 할 때 나왔습니다. 조문도 똑같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초와 건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약인데요. 감초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초가 좀 중심이 되겠죠?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이 보조하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초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급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처방이고 현재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맥부, 자한출, 소변삭, 신번, 미호환, 각, 연급, 반려, 계지탕을 줬습니다. 득지, 변골, 그렇는데 골증이 나타났는데요. 인중건, 조, 토역, 작, 감초 건강탕 여지래. 요까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해, 비해, 타다, 연말, 기인, 불갈, 차위, 폐냉, 감초 건강탕 주지라. 기침 같은데 기침 아닌 그런 마치 우리 기침은 막 우리가 참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막 올라옵니다. 그런 기침이 그거는 기침인데 뭔가 뱉고 싶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기침의 형태지만 내가 뱉고 싶어서 하는 거. 바로 그런 게 이제 사해 비해입니다. 기침 같은데 기침 아닌 딱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연말이면 침이 멀건 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증이 없는 경우 이를 폐가 차다고 하는데 이때 감초 건강탕이라고 한다. 저는 이거를 위장 쪽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 상한론에서는 이게 폐가 안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한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조문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계지탕을 썼는데 골증이 나타났어요. 골증. 그 다음에 입이 말라요. 그리고 번조증이 납니다. 또한 구토, 토가 나타납니다. 골, 인중건, 번조, 구토 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계지탕으로 땀을 냈습니다. 땀을 내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은 양기가 이제 약해진 거예요. 양기가. 우리가 보통 양허 이런 표현하죠. 골증이 되고 하는 건 양허입니다. 이거는 양허라는 걸 나타내는데 어디 부위에 양기가 약해지는가? 이제 그거는 인중건, 구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후는 전부 위장이 관여하는 부위입니다. 구토도 그렇고. 그러면 양기 쪽의 문제구나. 그런데 이 양기는 위장의 양기다. 그거와 더불어서 번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의 양기를 다스리는 것은 건강이고요. 이 번조를 다스리는 것은 감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기가 약해지면서 위의 기운이 안정이 안 되어 허열이 발생하고 번조가 나타난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 땀을 낸다는 게 우리 몸의 그 기운을 굉장히 흔들어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운이 안정이 안 되고 막 뜹니다. 원래는 힘이 좋으면 외부에 어떠한 흔들림이 있어도 나는 굳건하게 지킵니다. 그게 바로 양기 강색이라고 합니다. 든든합니다. 강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기 부월이라는 표현도 쓰죠. 부월. 올라간다. 떠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위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자, 양기가 부월해져 가지고 인중건, 번조, 구토가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급박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해 비해 타다 연말. 자,
침이 멀겋게 나오는 거, 침은 전부 다 위장에서 나옵니다. 물이 생기는 거죠. 멀건 침이 생기는 거. 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이 왜 많이 생기지? 차가워졌기 때문에. 수별인데 차가워지면서 그 수별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막히고 위장 부위가 냉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증 높죠.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폐병이라고 봤어요. 폐냉.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체를 보는 그 여러 가지 관점이 과거에는 현대처럼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이런 등등의 그 학문이 발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장기들의 그 서로 관계, 그리고 그걸로 유추하는 그 장부의 기능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개념과 과거의 개념이 조금 장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왜 이거를 폐가 냉하다고 보는지 사실은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폐는 호흡을 하는 장기고, 이 호흡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야만 폐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기허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폐의 문제라고 봅니다만, 과거에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그래서 뭐 폐냉이라고 하지만 현대적으로는 이제 위의 문제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차가워지니 상부로 허열 본조가 발생했다. 몸이 차가운데 상부로 열증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 건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양기를 보충을 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겁니다. 감초로 진액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약간 서늘한 그런 기운으로 번조증을 잡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해볼까요? 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래, 차가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 우리 의서에 보면 골해졌다, 또는 냉해졌다, 또는 차가워졌다, 한해졌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골이라는 것은 실제로 환자도 그렇고 그 외부 제2의 사람이 만져가지고 차가움을 느껴지는 겁니다.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럴 때에는 혈기, 피가 이거를 따뜻하게 하는 건 피입니다. 피가 순환이 딱 안 되는 거예요. 피는 기운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혈기가 단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피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건강, 부자 이런 거죠. 자, 냉해졌다. 냉해졌다는 것은 타인이 만져가지고 찹니다. 흔히 이제 어떤 데서 이런 게 있냐면 원장님, 저는 배가 너무 차요. 이렇게 하면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뱃속이 차가운 느낌이 드는구나 이랬는데 환자분들 중에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면 배가 차다는 거예요. 만지면 거기 땀도 잘 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온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한, 몸이 차다, 뭐 이렇게 한자를 쓸 때에는 실제로 차다라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만지면 크게 온도 변화를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약재에 쓰는 게 다릅니다. 골은 혈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고요. 냉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서 차가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겉을 따뜻하게 하는 약. 대표적인 게 계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건 건강입니다. 속을 따뜻하게 하는 오수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만져가지고는 차갑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수유와 건강과 부자 같이 쓴다.
그럴 때에는 또 차가울 수 있죠. 고열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반드시 이렇다라기보다는 제가 고열증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한도 같이 좀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골이 나타날 때 보면 급박 증상이 동반될 때에는 주로 감초를 많이 쓰는데 감초 건강이 들어가죠. 감초 건강탕, 통맥사약탕, 통맥사약과 저담즙탕 뭐 이런 것들이 급박과 관련되어 있는 골증이고 중초에 수기가 딱 막혀서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귤피탕 조문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제 수기가 딱 막혀가지고 골증이 생깁니다. 개념이 그렇고요. 양명경의 문제로 인해 양명병이에요, 분명히. 근데 백호탕에 보면 등이 차다, 배미오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제 그런 약간의 골증이 나타나고요. 사지골, 뭐 배미오한자, 사지미골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출하면서 골이 되는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이제 양기가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부자를 쓰는데 사약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토하는 거. 과거에도 한번 했는데요. 토는 식후죽토. 밥 먹고 한참 있다가 토하는 경우는 장의 문제입니다. 대왕감초탕, 조해승기탕. 물을 토하는 거. 물이 저류돼서 안 나가서 그래요. 저령택사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복령은 복령택사탕, 오령산 쓰고. 혈기가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반응이 막 번조증이 막 나타납니다. 혈이 동해가지고 그래서 갈증도 막 나타나죠. 번조 이럴 때에는 오수유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오수유탕. 요때도 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하더라도 갈, 번조 이런 게 나타나면 오수유를 써야 됩니다. 혈기가 역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차가워진 거예요. 골랭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건강 같은 걸 씁니다. 감초 건강탕, 건강 황금 황년 인삼탕, 사역탕 이런 거 씁니다. 자, 소변삭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변비로 인한 경우 승기탕, 마자인환 이런 조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열이 있다 보니까 그 열의 기운이 자꾸 방광을 자극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차가워져서 양기가 허해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초 건강탕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적인 불안, 외감, 소화불량, 소변 분리로 나타나는 경우도 소변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증은 골이 번조, 다타, 연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좀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골, 인중건, 번조, 토역, 연타 이렇게 딱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 골, 인중건, 번조, 토역, 연타 이렇게 딱 구분하면 감초 건강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요, 이 위가 차졌는데 위로 기운이 역상하는 게 있고 번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유도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오수유랑 다른 게 뭐냐? 번조 욕사, 죽을 것 같은 갈증 이런 겁니다. 혈기가 그 오수유란 약이 찬 성질이 있거든요. 뜨겁지만 그래서 그 혈열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위가 문제가 되어서 허열이 생겨서 코피도 있을 수도 있고 인후통 이런 게 있고요. 입냄새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중초에서는 가래가 많고 뭐 찬약을 과다 복용한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초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하초는 좀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유뇨, 소변분리, 설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